대한민국은 외국인들에게 한식, K-팝, 한국 문화, K-뷰티 등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현대 문화와 전통이 조화를 이루는 나라로서 많은 이들이 한국을 방문하여 그 매력을 직접 경험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한 외국인이 주변의 우려와 걱정 속에서도 한국을 방문하여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한국에서의 경험이 마치 기적 같았다고 말할 정도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과연 어떤 일들이 그를 감동시켰을까요? 지금부터 한 외국인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프랑스인 여성 클로에입니다. 어릴 때부터 꽤 소극적인 성격이었습니다. 부모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철저히 따랐고 하라고 하면 그대로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제 모습이 지루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특별한 목표도 미래도 없는 나 자신이 싫어졌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각자의 꿈을 위해 투자하거나 해외여행을 준비하며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었습니다. 반면 저는 마치 낙동강 오리알처럼 혼자 도태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릴 때는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만나면 미래의 계획, 삶의 방향성, 현재의 고민 등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대화 속에서 저는 늘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공유하는 것뿐인데 저는 그 속에서 어울리지 못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점점 자신이 초라해 보이는 것 같아 스스로가 싫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위축되는 제 자신이 싫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의 지속적인 질문이 때로는 저를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러한 감정 때문에 점점 사소한 질문에도 예민해졌고 스스로를 더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클로에, 여전히 버거 가게에서 일하고 있어? 친구는 단순히 제 안부를 궁금해하며 물었을 뿐이었지만 저는 날카롭게 대답했습니다. 왜 아직도 거기서 일하면 안 돼? 제 태도에 당황한 친구는 사과하며 말했습니다. 클로에, 불쾌했다면 정말 미안해. 그냥 잘 지내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하지만 저는 여전히 뾰로통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같은 출발선에서 함께했던 친구들은 한 명은 간호사로, 또 다른 한 명은 해외 출장을 다니며 건설 일을 하는 등 각자의 분야에서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반면 저는 여전히 버거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시간을 보낼 때 친구들은 저마다의 노력을 기울이며 부족한 스펙을 채우기 위해 자격증 공부를 하거나 매일 열심히 운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친구들에게 퉁명스러운 것은 제가 발전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아무리 스스로에게 물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잠시의 고민을 뒤로하고 넷플릭스와 유튜브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흘러 다시 출근 시간이 되면 저는 버거 가게에 가서 주문을 받고 계산을 했으며 퇴근 후에는 집에 와서 뒹구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들이 함께 한국으로 여행 가자며 저를 설득했습니다. 저 역시 간접적으로 경험해본 한국이 너무 가고 싶었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저마다 큰 돈을 내놓았지만 저는 갈 수가 없어서 다른 핑계를 댔습니다. 나는 일을 빼기가 쉽지 않아서 못 갈 것 같아. 너희끼리 다녀와. 친구들은 진심으로 아쉬워했지만 이미 자격지심에 사로잡힌 저는 그들의 아쉬움마저 곱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말 여유가 있어서 여행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건지 괜히 돌려서 자랑하는 건 아닌지 못난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들만 하니 친구들이 진심으로 저를 대하는 모습들도 전부 거짓으로 보였습니다. 마치 이 넓은 세상에 저 홀로만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저를 제외한 모두가 저를 공격하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자격지심에 찌들어 있는 제 모습을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아서 얼마나 꽁꽁 숨겼는지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못난 행동인지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제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으니 말이죠. 그렇게 친구들은 한국 여행을 떠났고 실시간으로 SNS에 올라오는 영상과 사진들을 보니 너무 부러웠습니다. 저도 제대로 일을 했더라면, 직업이 있었더라면 저곳에서 친구들과 웃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을 텐데 진심으로 아쉬웠습니다. 여행을 다녀온 친구들은 한국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내가 다녀온 그 어떤 나라보다 한국은 정말 대단했어. 보안도 철저했고 거리도 깨끗하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너무나 친절해서 놀라웠어. 친구들이 자꾸만 한국에 대해서 말하는데 저도 참 궁금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격지심이란 자신이 부족하거나 열등하다고 느낄 때 나타나는 심리적 상태로 이는 개인의 삶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기인식 훈련, 긍정적인 자기대화, 현실적인 목표 설정 등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스스로를 발전시키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한 달 살기가 유행처럼 번져갔습니다.
한 친구는 다음 달에 한국에서 한 달 살기를 계획하며 그곳에서 인연을 만나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3일간의 여행도 부담스러운데 친구들의 한 달 살기 계획이 부러웠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친구들이 이제 그 보상을 받는구나 싶어 후회와 질투로 가득 찼습니다. 속으로는 한국을 비하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한편으로는 제 삶을 이렇게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돈을 벌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하며 1년간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제 목표는 단순한 여행이 아닌 한국에서의 한 달 살기였습니다.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제 나태한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고 싶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예전의 부러움과 예민함을 떠올리며 버텼습니다. 사실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던 제 자신이 싫었습니다. 이제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그럼에도 그들과 어울릴 수 없다면 관계를 포기하려 했습니다. 돈을 모은 후 저는 여행할 나라를 고민했습니다. 이전에 한국을 비하했던 말들 때문에 한국에 가겠다고 말하기가 애매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의 호평이 가득한 한국으로 한 달 살기를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부모님께는 앞으로의 삶을 고민하기 위해 1년간 모은 돈으로 한국에서 한 달 살기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결사 반대하셨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제가 낯선 나라에서 한 달을 보내는 것에 대한 걱정과 불안을 표현하셨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신 부모님께서는 안전과 문화적 차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동안의 노력과 결심을 말씀드리며 이번 기회가 제 삶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설득했습니다. 부모님과의 긴 대화 끝에 결국 저는 한국으로의 한 달 살기를 허락받았습니다. 이제는 준비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숙소를 찾고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며 한국의 문화와 생활 방식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했지만 점차 기대감이 커져갔습니다. 드디어 출발하는 날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낯설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후 저는 서울의 한 작은 아파트를 임대하여 한 달간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시차 적응과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지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점차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길을 잃었을 때 친절하게 도와주는 사람들, 맛있는 한식 그리고 다양한 문화 체험을 통해 저는 점점 한국에 매료되었습니다. 한 달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저는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제 자신에 대한 새로운 발견과 함께 앞으로의 삶에 대한 방향성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한 달 살기는 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도전을 계속해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제가 한국에서 한 달을 보내겠다는 결정에 크게 놀라셨습니다. 클로에, 제정신이니? 거긴 휴전국이야. 언제 전쟁이 날지도 모르는 그 위험한 곳을 가겠다고? 며칠 여행도 아니고 한 달을 산다고? 부모님의 우려는 당연했습니다. 저도 한국이 현재 북한과 휴전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약간의 공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1953년부터 약 70년간 휴전 상태를 유지해왔다는 점에서 현재의 한국은 매우 안전하다는 것을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설득해야 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직업도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제가 갑자기 위험한 한국에서 한 달 살기를 하겠다는 말을 하니 속이 터질 것 같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제게 한국으로 가는 것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제 자신을 돌아보고 타국에서 홀로 고생도 해보며 세상을 더 넓게 보는 눈을 갖고 싶은 의미 있는 도전이었습니다. 또한 미움과 질투 등 부정적인 감정으로 가득 찬 제 마음을 긍정으로 바꾸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제 자신이 못난 모습을 가장 잘 알아서 그런지 이번 기회가 가장 간절했습니다. 딱 한 달 동안 저는 변하고 싶었습니다. 다만 이 변하는 과정을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고 조용히 진행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제게 신뢰가 없으셨기에 선뜻 허락해 주실 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야기를 하며 설득했습니다. 한국은 현재 휴전 중인 것은 맞지만 내가 지내는 한 달간 전쟁이 날 일은 결코 없을 거야. 그러니 내 선택을 존중해줬으면 좋겠어. 그간 남들을 부러워만 하고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 그런데 이제 나도 그런 부러움이 질투 같은 감정 말고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어. 그러기 위해선 내 머릿속에 오래도록 남아있던 이 한국에서 한 달 살기를 꼭 경험해보고 싶어. 힘들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겠지. 당연히 집이 아니면 그 어디라도 위험한 순간은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런 것들 전부 내가 경험하고 극복해봐야 비로소 내가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 나 못 믿겠지만 이번에는 내 뜻대로 할 수 있도록 허락해줘. 부모님의 반대는 켰습니다. 일주일 내내 한국에 대해서 설명하고 보여드리며 제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는지 또 왜 그렇게 한국으로 가려 하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클로에 대충 예상은 했다. 예전과 다르게 말수도 줄어들고 표정도 안 좋고 늘 화만 내는 너를 보면서 속에 말하지 못한 상처가 있을 거라 생각했어.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꼭 한국을 가야 하는 거라면 그래, 다녀와. 대신 연락은 꼭 매일 했으면 좋겠다. 사소한 연락이라도 좋으니 말이야. 그리고 한 달 살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마음이 비워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엄마 아빠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극복해보자. 정말 끝까지 허락을 안 해주실까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만약에 끝까지 허락을 안 해주시면 정말 죄송하지만 그냥 한국으로 가려 했어요. 그런데 허락을 구하고 나니 찝찝함도 없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서 좋았습니다. 이제 정말 한 달 살기를 하러 간다는 사실에 너무 흥분되고 기뻤어요. 최근 들어 이렇게까지 어떤 일을 기대하고 기다려본 적이 없었던 터라 한국으로 가는 날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무려 1년간의 노력 끝에 드디어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고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어요. 인천공항은 이미 영상을 통해 많이도 접해봐서 시설이 좋은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 제 눈으로 본 인천공항은 참 질서정연했어요. 한국인뿐 아니라 외국인도 정말 많았고 사람들이 북적였지만 한국인 직원들의 통제에 따라 질서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심지어 깨끗한 화장실도 무료로 개방되어 이용하기가 수월했어요. 외국인을 위해 외국어로 적힌 안내 표지판들과 책자들이 많아서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제가 홀로 숙소까지 찾아가는 것에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한 달을 살다 갈 것이기에 호텔을 예약하지 않고 오피스텔형 숙소를 잡았어요. 이곳은 취사가 가능하여 간단한 라면도 끓여 먹을 수 있고 제가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돈을 쥐고 왔지만 한 달 내내 세 끼를 다 사 먹으려면 예산이 부족할 수 있어서 가끔은 직접 요리해 먹기로 계획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아는 사람도 없고 도착하자마자 정신이 없던 저는 체크인 시간까지 남은 3시간을 어디서 기다려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체크인 시간을 미리 확인하지 못한 제 잘못이었죠. 이때 저는 스스로에게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왜 이렇게 제대로 하는 게 없을까? 예약하면서 미리 체크인 시간을 알아봤으면 이럴 일이 없었을 텐데. 그거 하나 제대로 못해서 이 사단을 만들다니. 난 진짜 쓸모없는 사람인가 봐. 감정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저는 이렇게 사소한 실수에도 바닥까지 내려가는 감정을 맛봐야 했습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한국인데 결국 저는 감정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울고 있다고 해서 도와줄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최대한 이 상황을 극복하려 애쓰는데 때마침 미리 숙박을 하고 있던 한국인 남성과 짧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인 남성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죠. 제가 전화를 하며 알아보고 있던 상황에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을 한국인 남성이 도와줬습니다. 저기 이분이 지금 체크인을 하려는데 3시간 정도 일찍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외국인이고 짐도 많으셔서 조금 일찍 들어가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달할까요? 라고 대신 소통을 해줬고 청소를 서둘러 하고 체크인 도와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전 감사함에 수차례 인사를 했는데 한국인 남성이 그러는 거예요. 여기 밑에 스타벅스 있는데 커피 한잔 하실래요? 이런 한국인 남성의 제안에 저는 거부감이 없었고 저희는 스타벅스에 앉아 서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가 어떤 마음으로 한국을 왔는지도 말을 해줬고 한국인 남성도 본인에 대해서 한참을 말을 해줬어요. 그 시간 동안 저희는 서로에 대해 알 수 있었고 한국의 문화와 한식에 대해서도 듣게 되었습니다. 함께 한 2시간 끝에 서로의 연락처를 공유했어요. 한국인 남성은 제 숙소 바로 옆쪽으로 옮겨서 지내는 거라 서로 함께 자주 만날 것을 약속하고 헤어졌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은 그야말로 정신없이 흘러갔어요. 한 달치 짐을 싸들고 와서 정리를 하는 시간도 꽤 오래 걸렸고 오랜 비행으로 지쳐서 골아떨어졌습니다. 다음날 한국인 남성에게 연락을 받고 함께 점심을 먹게 되었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서 어디서 뭘 해야 할지 몰랐지만 한국인 남성의 가이드대로 따라다니니 볼 것도 많고 맛있는 것도 참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곳을 가도 직원분들이 참 친절했고 심지어 한국인데 영어로 소통하는 직원들이 많아서 신기했어요. 제가 한국말을 못하지만 어딜 가도 소통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신기했던 것은 카페에서 자리를 맡을 때였습니다. 웨이팅이 긴 카페를 가보니 자리부터 맡으라고 하기에 저는 물어봤어요. 한 명은 자리에 앉아서 자리를 맡아둬야 하는 거지? 그러자 한국인 남성은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우리 짐 다 놓고 가면 돼. 이 말을 듣고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람이 없는 테이블에 어떻게 귀중한 가방과 하다못해 지갑을 올려두고 주문을 하러 갈 수 있는지 궁금했어요. 여태껏 제게 고마운 사람이었는데 혹시 이 사람이 내 짐을 노리는 것인가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떨떠름한 표정을 지으며 가만히 서 있으니 그는 제게 그랬어요. 내 말을 못 믿는 것 같은데 한국은 원래 다 이렇게도. 그래도 아무도 안 가져가. 내가 짐을 둘 테니까 볼래? 그리고 한국인 남성은 본인의 가방과 지갑 그리고 비싼 시계까지 테이블에 올려뒀고 저희는 주문을 했습니다.
꽤 시간이 걸렸지만 그 누구도 저희 테이블에 올려진 이 값비싼 물건들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미국이라면 진작에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말았을 텐데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국의 놀라운 보안과 시민의식에 저는 경의를 표했고 이후부터는 어딜 가든 마음 놓고 편하게 자리에 짐을 두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도 짐을 그대로 자리에 두고 다녀왔고 잠시 포토존에 가서 사진을 찍을 때도 짐을 두고 다니니 너무 편했습니다. 한 달이라는 긴 시간 동안 거의 매일을 한국인 남성과 함께 보냈고 저희 사이에는 이전과 다른 미묘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한국에 대해 매일같이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날은 한국인 남성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고 저 홀로 시간을 보냈던 날이었습니다. 검색을 통해 가보고 싶었던 카페에 갔습니다. 그곳에 앉아 시간을 보내며 챙겨온 노트북으로 여행 일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온 날부터 그 순간까지 매일 여행 일지를 쓰고 있었죠. 한참 글을 적고 있는데 한 미국인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본인은 미국인인데 여행 중이냐고 물으며 서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먼 타국에서 같은 프랑스인은 아니지만 외국인과 친구가 되어 너무 반가웠습니다. 불어를 할 수 있는 미국인이라 그런지 할 말이 정말 많았습니다.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대부분이 한국에 대한 칭찬이었습니다. 사람들도 친절하고 거리에 쓰레기 하나 없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하더군요. 맞아요. 한국인들은 영어도 잘해요. 어딜 가도 대화할 수 있는 것도 좋고 외국인에게 적대시하지 않고 친절한 게 참 좋았어요. 저희 두 사람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참 대화를 나누던 중 마침 저녁을 먹을 시간이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인 남성과 갔던 곳 중 미역국을 참 잘하던 집이 있어서 그곳에 데려갔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또다시 한식의 맛에 빠져 한참 대화를 나눴습니다. 다 먹고 계산을 하려 할 때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가방이 없어진 것을 바로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 물건을 잘 잃어버리지도 않는 제가 물건을 잃어버렸을 리 없다며 소매치기를 의심했습니다. 이건 분명 오는 길에 소매치기를 당한 것이 분명해. 결국 한국도 다를 바가 없는 거였어. 외국인이라고 날 타깃 삼은 게 분명해. 제 말에 일행도 동의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야. 한국에서 소매치기라니 절대 그럴 일 없다고 했는데 외국인이라고 우리가 범죄 대상이 되었나 봐. 당장 경찰서에 신고하는 게 좋겠어. 제가 너무 절망한 것은 잃어버린 가방 안에 여권과 비상금이 모두 들어있었고 노트북까지 잃어버렸으니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 사람들 참 좋게 봤었는데 제가 알아채지도 못할 정도로 재빠르게 이 모든 짐을 훔쳐간 것에 충격이 컸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하는 방법이 뭔지도 몰라서 한참을 머뭇거리다 한국인 남성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여기서 저를 도와줄 유일한 사람이라는 생각에 전화를 걸었고 말했습니다. 여권에 비상금까지 들어있는 내 가방이랑 노트북을 모두 소매치기 당했어.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날 도와줄래? 안도감 때문인지 한국인 남성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제 말을 들은 한국인 남성은 제게 말했습니다. 거기가 어디야? 당장 갈 테니까 걱정 말고 기다리고 있어. 전화를 끝내고 함께 있던 미국인은 본인은 이제 가봐야겠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역시 미국인은 본인 일이 아니니 바로 발 빼는 모습이었고 그럼 그렇지 싶었습니다. 한 20분 정도 기다리니 제 눈앞에 한국인 남성이 땀을 흘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가자. 경찰서로 가서 우선 신고부터 하고 오늘 들렀던 곳들에 연락해서 분실물 있는지 하나씩 같이 해보자. 걱정 마. 한국은 소매치기 없어. 한국인 남성의 말을 들으니 안심이 되었고 문득 혹시 내가 어디에 흘리고 온 것은 아닐까 싶기도 했습니다. 다만 여권까지 들어있으니 꼭 찾아야 했기에 마음이 급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지만 알아서 다 해주는 모습에 감동도 받았고 미묘했던 그 감정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절대 못 찾을 줄 알았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비올리 씨, 가방과 노트북이 분실물로 들어왔으니 얼른 찾아가세요. 이건 한국인 남성이 먼저 경찰서에 혹시 분실물로 들어올 것을 대비해 미리 신고를 해준 덕에 받을 수 있던 연락이었습니다. 연락을 받고 바로 경찰서로 가보니 여권부터 비상금까지 모두 다 들어있었습니다. 경찰관은 가방을 확인했지만 연락처를 찾을 수 없었고 여권이 들어있어 주인을 빨리 찾아줘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경찰관들께 깊이 감사드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카페 직원분께도 꼭 감사 인사를 전해주세요. 제가 카페에 두고 온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한 채 소매치기를 당했다고 한국인들을 잠시나마 원망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이 모든 일은 제 부주의로 발생한 것이었고 오히려 제 실수를 주인을 찾아주려 경찰서에 맡겨준 것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물론 한국인 남성이 없었다면 경찰서에서 언제 연락을 받았을지도 모르고 아마 절망에 빠져 있었을 겁니다. 이 모든 소동이 해결된 후 우리는 함께 칵테일 한 잔을 하며 저는 솔직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만약 저와 같은 마음이라면 우리 사귀어 보지 않을래요? 제 고백에 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이런 말은 제가 먼저 해야 하는데 먼저 말해줘서 고마워요. 그날부터 우리는 공식적으로 교제를 시작했지만 기쁨과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이제 일주일 후면 저는 프랑스로 돌아가야 하고 그는 한국에 남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점은 그의 직업상 프랑스로 자주 출장을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남은 일주일 동안 우리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곧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프랑스로 돌아가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한 달 살기를 통해 시야가 넓어져 제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는 제 고민을 알고 있었기에 조언해 주었습니다. 전에 중국인에게 번역해주는 걸 보니 그쪽으로 진로를 잡아보는 건 어때요? 누군가에게 언어를 번역해주는 일은 쉽지 않지만 비올리라면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의 말을 듣고 보니 제가 잘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가끔 SNS에서 친구들이 언어에 대해 물어볼 때 번역을 해주곤 했습니다. 번역을 직업으로 삼을 생각은 해본 적 없었지만 그의 말을 들으니 정말 멋진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성공한 후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한국과 프랑스의 장거리 연애이기에 언제 만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우리는 서로를 믿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뒤처지지 않는 멋진 여자가 되고 싶어 프랑스에 돌아오자마자 번역 일을 위해 공부하며 노력했습니다. 부모님은 한국에 가는 것을 걱정하셨지만 돌아와서 직업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제 모습을 보고 한국에 다녀오길 잘했다고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셨습니다. 노력 끝에 저는 온라인 번역 강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와는 매일 저녁 화상 채팅을 통해 얼굴을 보며 그리움을 달랬고 성공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저를 아낌없이 응원해 주었습니다. 어느덧 번역 강사로 일한 지 1년이 다 되어갈 즈음 그가 프랑스로 출장을 왔습니다. 무려 11개월 만에 만난 우리는 반가움에 눈물을 흘렸고 일주일간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론 각자의 일이 있어 한국에서처럼 온종일 함께하지는 못해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그가 한국으로 돌아가기 3일 전 저는 그의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내일 클로에의 부모님을 찾아뵙고 정식으로 결혼 허락을 받고 싶어요. 그리고 클로에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의 프로포즈는 정말 로맨틱했습니다. 한국인 남성들의 따뜻한 미소와 다정한 말투, 그리고 부드러운 태도는 프랑스인인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의 이러한 매력에 저는 자연스럽게 마음이 끌렸고 결국 그에게 당신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요. 우리의 결혼을 허락해주세요. 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부모님께서는 우리의 교제를 알고 계셨기에 놀라지 않으셨고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결혼 승낙 후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이주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었지만 그의 직업상 한국을 떠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의 직업을 고려하여 저와 제 부모님 그리고 시댁 모두 한국에서 정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프랑스와 한국에서 2번의 결혼식을 올렸고 저는 남편과 함께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지지 덕분에 번역 업무뿐만 아니라 영어 강사로서도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과외로 시작했지만 점차 저를 찾는 학부모님들이 많아지면서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영어 강사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남편의 지지가 없었다면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기도 했지만 남편은 스스로 선택한 게 왜 없어? 나와 결혼한 것이 바로 당신이 내린 최고의 결정이야. 라고 말하며 저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의 말에 큰 힘을 얻었고 함께하는 삶에 대한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영어 강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부업으로 번역 일을 하며 예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성취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의 인프라와 친절한 사람들, 첨단화된 생활 시스템은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며 외롭지 않게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의 직업 덕분에 미국을 자주 방문할 수 있어 부모님과도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한국으로 시집 갔는데 너무 자주 오는 거 아니니? 라고 농담하실 정도로 저의 방문을 반기십니다. 지금 저는 매우 행복합니다. 만약 숙소에서 체크인할 때 남편을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불만에 가득 찬 삶을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프랑스인 분들도 이 글을 보신다면 꼭 한번 한국을 방문해 보세요. 놀라운 경험을 하실 겁니다.